안녕하세요. 딸바TV 탐구생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크림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정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최정윤 선생님을 모시고 탐구생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채널이라는 곳에서 화제가 된 드라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그 채널에도 요 드라마가 올라와 있으니까 같이 감상하시고, 선생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여전히 뭐 여학생 성교육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스탠드업 코미디. 스탠드업 코미디. 우리 최정윤 선생님은 그 탐구생활 그녀들이 왔다. 네, 스탠드업 코미디에 나오시는 여성 코미디언들이 나오셔서 한 토크쇼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맞아요. 그때보다 머리를 아주 싹둑 잘랐습니다. 변화가 좀 네, 있으신. 여전히 블러디 퍼니. 저희 블러디 퍼니. 코미디 그룹은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최근 채팅 앱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도 선생님 혹시 보셨어요? 그렇죠. 채팅 앱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사례들. 뉴스에서 심심찮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비춰지는 것들이 그 피해 청소년을 착취한 어른이 아니라 요새 10대들이 이렇게 뭐랄까 함부로 막 나간다 이런 쪽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맞아요. 많이 돼요. 매체에 비춰지는 게 막 성매매 온상이다 뭐 네. 그래서 막 채팅 앱을 조명하고 그런데 네. 사실 이 채팅 앱보다 아이들이 쉽게 노출되는 거는 채팅인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일반적인 채팅.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 1년 전에 제가 강의를 나갈 때만 해도 채팅 앱에 대해서 알고 있니 하면 한 소그룹 6명 중에 반은 들어본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요새는 깜짝 놀랄 정도로 채팅 앱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소셜미디어 하니라고 했을 땐 많은 초등학생들이 가입할 수 없는 미디어까지 다 가입이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해본 경험이 있는 우리 6학년 청소년들, 또 중1, 중2 학생들이 꽤나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SNS나 뭐 별스타나 너튜브 같은데 네. 뭐 이런데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직접 그냥 DM 같은 거 그냥 보내서 맞아요. 뭐 그냥 야한 말 하자, 뭐 너랑 사귀고 싶다부터 해가지고 그 친구들의 정보가 거기 SNS 다 있으니까 맞아요. 막 찔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화가 나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말을 하는 게, 너희들이 굉장히 성숙해 보인다고 해도 미성년자인 게 너무나 너희 사진에 티가 나. 그런데 너희 11살에서 17살, 18살 이 나이대를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나이, 진짜 나이를 드러내면 이상한 아저씨야 이렇게 할까봐 청소년인 척하고 접근을 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또래인 척 접근하지만 사실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죠. 찔러서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조건 만남이든 실제로 어떤 성매매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랑은 다르게 저희가 좀 더 그 현실적인 실태를 좀 얘기를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부모님들이 저희가 또 성교육을 나가는 청소년들이 부모님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자녀가 어떤 앱을 다운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는데, 뭐 페이스 얼굴책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 별스타그램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니까 뭐 불량하지 않고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일들이 그 안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계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이 알고 있으면 참 좋겠다. 저희가 이 드라마를 한번 보고 더 이 채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 앱을 통해서 조건 만남을 실제로 경험한 친구의 이야기가 친구의 시점으로, 우리 소녀의 마음의 시점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한번 이 드라마 보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상 드라마 볼 때 이츠 성타임 하는데 선생님 외쳐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좋아요. 네, 가보겠습니다. 이츠 성타임. 성타임. 화려하네요. 실제로 이 밤문화를 그대로 볼 수 있는 서울 뒷골목의 어떤 풍경이죠. 그렇죠. 모텔가 어느 번화가나 있는 거닐고 있는 표정이 굉장히 쓸쓸해 보여요. 학생이네요. 등교를 하고 있죠. 남학생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아이들도 알고 있는 거야. 남학생들, 여학생들. 그리고 뭔가 지금 저 여학생이 지금 인기 급상승 영상, 고딩 성매매 영상. 와. 이런 성매매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그저 날 사랑해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섭고 두려웠지만 내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날 사랑해줄 사람. 아이들의 마음은 네. 친구를 원하는 거야. 그렇죠. 네, 처음에 채팅을 하게 되는 거는 이성 친구 또는 그런 통해서 뭐 애인을 만난다든지. 그리고 또 오히려 학교에 있는 친구들한테 마음을 다 있는 그대로 털어놓기 힘들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사물함, 지하철의 사물함 같은 데 같네요. 교복을 왠지 넣어놓고 두 번 쉬워지니까 만나기 위해서 옷을 좀 옷을 갈아입는 갈아입고 모습. 나가는 계속 장면이죠. 계속 만나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걸까? 화장을 진하게 누구라도 이제 좋으니까 화장을 진하게 해도 다 미성년자 같은 나 좀 모습인데 멈춰줬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드라마를 잘 보고 왔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네요. 네. 드라마 보면서 초반에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채팅을 하게 되는 소녀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 그러게요. 아마도 외로움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로받지 못했던 친구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한 그 자리를 찾는 게 채팅인데 그 안에 도사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구별하기도 너무 어렵고 이제는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장악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방법도 교묘해졌고 접근해오는 방법도 엄청나게 디테일해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나를 드러내는 방법이 트위터가 됐든 뭐 별스타그램이 됐든 얼굴책이 됐든 나의 일상, 맞아요. 나의 평소 생각들을 많이 올려두니까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싹 접근해서 내가 항상 공허함을 느끼고 있던 부분을 공략하면 와, 이 사람이랑 말이 그치, 너무 잘 통하네. 통한다 생각을 하죠. 이거 인연 아닌가? 이거 만나도 좋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SNS만 둘러보면 네.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렇죠?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금방 파악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문제는 이렇게 성매매라는 그 경계가 무너져서 네. 공존되고 있다는 거죠. 이 네, 문화 네. 안에서. 그럴 때 스스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에 노출될 수가 있다. 맞아요. 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멈출 수 없고 맞아요. 그리고 멈추길 바라지만 누군가 잡아주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 조건 만남,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이런 단어들이 어떤 무게를 청소년도 조건을 내걸었고 만나러 나오는 이 성인도 일단 어떤 재화라는 맞아요. 교환을 서로 맞교환을 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매매 자체가 네, 심하니까. 청소년은 피해 입장에 놓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주고받은 뭐 이런 걸로 아예 치부하는 게 아니라 네. 성매매가 아니라 성착취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같이 동등하게 그걸 맞아요. 거래하고 네. 그리고 그걸 성을 이거는 무조건 보호해야 될 청소년들을 지켜줘야 될 어른들이 잘못한 부분이 너무나 큰 맞아요. 명확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 경계나 구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매매로 그리고 그 조건 만남을 하러 나와 있는 아이들이 뭐 자발적인 네. 어떤 뭐 동의하에 이렇게 네. 이루어지는 걸로 여겨지고 보여지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다 보니까 이거를 인식 못한 친구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만나러 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네.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거로 인해서 발목을 잡히거나 맞아요. 네, 너도 동의했잖아. 자발적으로 나왔잖아. 뭐 이런 걸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어떤 법적으로 우리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 뭔가 괜찮아. 청소년기에 실수할 수도 있고 좀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를 최대한 보호하지 못했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야, 네가 되바라진 선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적절히 처벌받고 걔 뭐 소년원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말한 보호 처분이 됐든 이런 식으로 처벌을 받아야지. 맞아요. 이렇게 겁을 줘버리니까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성착취를 하는 어른들 그리고 미성년자들과도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법을 또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맞아요. 알아요. 그리고 너도 나왔잖아. 막 자발적으로 너도 동의했잖아 라고 이용해서 나중에 그 처벌을 빠져나가려고 그 아이한테 모든 책임을 동일하게 매기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대해서 분명하게는 우리 청소년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알아야지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알면 너무 중요한 사실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드라마든지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너무나 화가 나는 건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청소년기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범죄자들, 성착취를 하는 사람들이 이 청소년들의 영상을 촬영한다던가 사진을 촬영해서 영원히 그들의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게끔 이런 엄청난 짓을 해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화가 나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 사례들도 저희가 봤었고 거기에 이제 성병 너무나 몸이 자라지도 않아서 이런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만약에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어떤 고통을 겪고 있어도 바로 병원에 가거나 이런 뭐랄까요 리소스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전혀 죄책감 없이 행동을 한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말 그대로 이제는 이 디지털 기기 또는 이런 SNS, 소셜미디어 같은 이런 도구들이 이제는 포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여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인데 상황에 노출될 때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생각은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 맞아요. 얼마나 악랄해요. 네. 이걸 이용하는 어른들이 많다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네. 알고 그리고 결코 이거는 나의 잘못으로 이 모든 상황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자책할 필요 없고 맞아요. 그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 여기서 좀 줄이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이어가야 되니까 네. 여기서 또 드라마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인사를 드리고 네. 우리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종윤 선생님이셨고요. 네. 저는 크림 작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안녕, 제발.